사랑은 결코 처방전 한 장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 아니었으며 공대안에게 이희경이라는 이름은 이미 도려내야 할 악성 종양과도 같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 속에서 공대안은 자신을 붙잡는 이희경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쳤고 그 순간 이희경의 눈동자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기이한 광기가 서렸습니다. 이희경은 공대안이 언제나처럼 자신의 짜증을 받아주고 자신이 떠났다가 돌아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해바라기 같은 존재라고 굳게 믿어왔지만 그날 법원 앞에서 마주한 공대안의 눈빛은 이희경이 알던 온순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대안의 곁에는 양동숙이 서 있었고 양동숙이 공대안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건넨 자기야라는 한마디는 이희경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이희경은 민용길이라는 화려한 배경을 선택해 공대안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린 남자가 다른 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희경의 머릿속은 온통 질투와 도끼로 가득 찼으며 민용길과의 생활이 생각만큼 순탄치 않자 그 화살은 고스란히 공대안과 양동숙을 향했습니다. 민용길은 이희경의 사치와 변덕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고 이희경 역시 민용길이 여전히 전처인 양동숙과 아들 지우의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희경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공대안에게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추악한 제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희경은 공대안이 퇴근하는 길목을 지키고 서서 그를 기다렸고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어귀에서 공대안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으나 이희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대안의 가슴팍에 손을 올리며 두 집 살림이라는 파격적이고도 모욕적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이희경은 민용길의 재력과 공대안의 헌신을 모두 손에 쥐고 싶어 하는 탐욕의 화신이 되어 있었으며 공대안에게 양동숙 같은 촌스러운 여자 대신 자신을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의 입에서 나온 나 두 집 살림하면 어때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한때 이 여자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 했던 과거가 사무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의 멍청함이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인격의 파탄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그녀에게 다시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희경은 오히려 공대안이 양동숙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것이냐며 악을 썼습니다. 공대안은 그 질문에 대해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양동숙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선언했고 그 선언은 이희경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한편 양동숙은 공대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의지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랑인지에 대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에 양동숙은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고 특히 공대안이 자신 때문에 이희경의 비열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미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양동숙은 지우를 홀로 키우며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공대안이 보여주는 다정함과 단단한 신뢰 앞에서는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동숙은 공대안과의 거리를 두려 애썼으나 공대안은 오히려 이희경이 퍼뜨리는 추잡한 소문으로부터 양동숙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희경은 동네 사람들에게 양동숙과 공대안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양동숙의 평판을 깎아내렸습니다. 이희경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며 그녀는 민용길을 충동질해 양동숙의 양육권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용길은 이희경의 꼬드김에 넘어가 지우를 강제로 데려오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양동숙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눈물로 밤을 치새웠습니다. 공대안은 양동숙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희경과 민용길에 대한 분노를 키웠고 자신이 가진 모든 법적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 양동숙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이 민용길 몰래 다른 남자들과 접촉하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빌미로 이희경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희경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으며
자신이 파멸하더라도 공대안과 양동숙의 행복만큼은 반드시 부수겠다는 일념으로 폭주했습니다. 이 무렵 태안그룹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화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큰 충격을 받았으나 겉으로는 차가운 상사의 모습을 유지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양현빈은 어머니 차세리가 공주화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공주화를 돕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주화는 차세리를 구하려다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한성민은 딸 공주화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사고 현장의 CCTV와 목격자들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양동익이 정치적 야욕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양동익은 황 의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공정안을 다시 방송에 출연시키려 획책했으며 이를 위해 공주화의 사고를 조작하여 공씨 집안을 압박했습니다. 양동익은 공정안에게 딸의 징계를 막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정치적 꼭두각시가 될 것을 요구했고 공정안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차세리는 아들 양현빈이 공주화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아픈 사랑을 읽어냈고 공주화를 향한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차세리는 양은빈이 끓여준 죽과 엄마라는 따뜻한 부름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공씨 집안과의 악연만큼은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상처받으며 점점 말수가 적어졌고 양동숙은 그런 아들을 보며 민용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민용길은 이희경의 끊임없는 요구와 질투에 지쳐 술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고 술기운에 양동숙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공대안은 민용길의 폭력으로부터 양동숙과 지우를 지켜냈으며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조차 훈장처럼 여기며 양동숙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희경은 공대안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직감하자 이제는 공대안의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범죄 사실을 수집하여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희경은 자신이 민용길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짓말로 민용길을 붙잡으려 했으나 민용길은 이미 이희경의 본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용길은 이희경이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과 배경만을 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이희경은 마지막 보루였던 공대안에게 다시 매달렸으나 공대안은 그녀에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너에게는 그 어떤 사랑도 처방될 수 없다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양동숙은 공대안의 진심 어린 고백과 헌신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양동숙은 민용길과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이혼 재산 분할과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진정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공대안은 양동숙과 지우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기로 약속하며 이희경이라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공주화는 양현빈의 암묵적인 도움과 한성미의 노력으로 징계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사고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태안그룹의 의인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화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 아님을 인정하고 어머니 차세리에게 공주화를 인정해달라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차세리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와 공주화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두 집안 사이의 오랜 앙금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익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 무리한 조작이었음을 시인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으며 공정안은 다시 환자들을 돌보는 소박한 의사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성민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희경은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마을을 떠났으며 그녀가 남긴 상처들은 시간이 흐르며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공대안과 양동숙은 지우와 함께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공대안은 양동숙에게 우리의 사랑은 약보다 더 강한 치유의 힘이 있다고 속삭였고
양동숙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유의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대하는 이희경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부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배웠고 양동숙을 통해 사랑이 줄 수 있는 구원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양동숙 역시 민용길이라는 시련을 거쳐 공대안이라는 안식처에 도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새겼고 소문과 편견보다는 진실과 용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대안과 양동숙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이웃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멘토가 되었고 지우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희경은 먼 곳에서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일 수 있으나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오직 성숙한 영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대안과 양동숙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끝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대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곁에 있는 양동숙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고 양동숙은 공대안이 내려주는 커피 향기에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카페는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라는 간판 대신 서로의 진심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희경이 퍼뜨렸던 독설과 증오는 이제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싹이 돋아났습니다. 한성미와 차세리 또한 가끔 카페를 찾아와 예전의 날 선 대화 대신 자식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훈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양현빈과 공주아는 회사의 반대와 집안의 갈등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연인 관계임을 선포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태안그룹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정아는 아내 한성미의 새로운 시작을 묵묵히 지원하며 자신 또한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동익은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모든 등장인물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사랑을 처방받아 치유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공대안과 양동숙의 단단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교훈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공대안과 양동숙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희경의 어리석은 질투와 두 집 살림이라는 망언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며 진실한 마음만이 영원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랑은 처방전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바쳐 배워야 할 가장 고귀한 예술이었습니다. 이희경의 마지막 발악이 끝난 지 수개월이 흐른 후에도 공대안은 가끔 그날의 소름 끼치던 제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그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명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대안은 양동숙과 함께 지우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며 평범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속에서 느끼는 충만함은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양동숙은 공대안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자신이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민용길은 이희경과 헤어진 뒤 한동안 방황했으나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양동숙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는 지우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며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희경은 자신의 미모와 매력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청춘을 뒤로한 채 이름 모를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삶의 고단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며 공대안이 말했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이 무엇인지 뒤늦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리는 양은빈의 정성 어린 간호와 공주아의 희생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마침내 두 집안의 화해를 위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은 수십 년간 쌓여온 오해와 불신을 털어내고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성민은 그날의 만찬에서 가장 밝게 웃었으며 공정화는 그런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고 두 사람의 결혼은 마을 최고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공대안과 양동숙은 카페의 한편에 작은 서재를 만들어 사람들이 사랑에 관한 책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서재의 이름은 이경의 정원이라고 지어졌는데 이는 이경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상처조차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내겠다는 두 사람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서재에서 공부하며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약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공대안은 지우에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오자 카페 앞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공대안은 산수유꽃잎을 따서 양동숙의 머리에 꽂아주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양동숙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공대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랑에 지친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희경이 던졌던 파괴적인 질문들은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낡은 페이지가 되었고 공대안과 양동숙이 써내려가는 행복한 일기장만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채워갔습니다. 공대안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이 결국 양동숙이라는 보석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양동숙 역시 민용길과의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공대안의 다정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그 흉터조차 사랑의 일부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이기에 더욱 빛났습니다. 공대안과 양동숙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사랑의 처방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희경처럼 잘못된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성찰의 기회를, 공대안과 양동숙처럼 진실한 사랑을 찾는 이들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랑이라는 영원한 테마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대안과 양동숙의 미소가 영원하기를 바라며 그들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처방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공대안은 카페 문을 닫으며 마지막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고 양동숙은 주방을 정리하며 내일 팔빵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숙제를 마치고 거실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집안에는 평화롭고 안온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공대안은 양동숙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고 양동숙은 공대안의 손길에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희경은 이제 꿈속에서도 공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며 서서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노동을 통해 얻는 보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녀는 언젠가 공대안과 양동숙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안그룹의 후계자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양현빈은 공주아와 함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차세리는 아들 내외의 그런 소박한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그들을 지지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공주아는 차세리에게 직접 만든 옷을 선물하며 고부간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고 한성민은 그런 딸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집안은 이제 명절마다 모여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친밀한 이웃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공대안과 양동숙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지우는 그 사랑을 먹고 자라 어느덧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우의 성인식 날
공대안은 지우에게 자신이 아끼던 시계를 선물하며 너만의 사랑을 처방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고 당부했습니다. 양동숙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공대안과 양동숙은 카페 옥상에 올라 별을 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오빠, 그때 법원에서 내 팔짱 낀 거 기억나? 양동숙의 물음에 공대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처방전 한 장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영원한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이희경이 던졌던 도끼 어린 질문들은 이제 먼 과거의 소음으로만 남았고, 공대안과 양동숙의 진실한 고백들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은 결코 화려한 수식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두 배로 만드는 소박한 행위임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공대안과 양동숙의 이야기는 수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결말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공대안과 양동숙은 더 이상 드라마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며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공대안과 양동숙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들이 남긴 사랑의 처방전은 세상의 모든 아픈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안은 양동숙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양동숙은 공대안의 품등에 머리를 기대며 속상이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손을 잡아줘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났고,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가슴 속 사랑은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것으로 공대안과 양동숙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의 파란만장했던 사랑 이야기는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행복의 페이지들은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진정한 기적을 일으킨다는